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뭐 죄책감을 심어준다던가. 그래서 내가 너 아니면 안 된다. 너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너무 큰일이다. 막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안녕하세요, 사이킥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킥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 소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포맷이 좀 달라졌어요. 네, 저희가 그간 팟빵으로 그 심리학과 영화들을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부터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내용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이킥에 대해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 우리 일상 그리고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채널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사이킥 10화는 우리 주변에 있는 톡식 피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톡식 피플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톡식피플은 뭐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캐주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만나면 좀 유해하고 나한테 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내가 좀 많이 피곤하거나 또 해로움을 느끼거나 이런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나 뭔가 심리적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만나고 나면 뭔지 모르게 막 죄책감이나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이번 주제를 다루기로 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는 좀 좋은 관계였지만, 지금은 헤어진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내 옆에 이 사람이 톡식 피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서적 영향의 관점인데요.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집에 혼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누워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죄책감이나 불안, 수치심, 뭔가 에너지 고갈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되게 반복적으로 이제 유발이 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뭔가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율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게 좀 상실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 패턴의 관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영향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항상 비슷한 패턴, 비슷한 유형, 비슷한 방식의 그런 대화와 관계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 늘 뭔가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비난만 일삼는다거나, 나에게 좀 죄책감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의 패턴을 보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은 되게 미성숙한 방식으로 어떤 이제 심리적인 기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어떤 톡식한 행동들이 발생되어질 때 나도 거기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이제 본인의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거나 떠넘길 때 내가 그 힘들다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또 반응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톡식 피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오늘은 조종하는, 휘두르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유형들은 내 선택이나 내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선택만 강요하고 내세운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자존감이 좀 줄어들고 늘 만나고 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이제 유형을 우리가 이제 오늘 4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정말 말 그대로 이 조종형입니다. 그래서 매니퓰레이티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조종형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이제 교묘하고 은근하게 사람의 마음을 좀 조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정의 목적은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상대방을 이제 좀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뭐 죄책감을 심어준다던가. 그래서 내가 너 아니면 안 된다. 너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너무 큰일이다. 막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뭐 좋은 말로 이제 부탁을 또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면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의해서 계속 이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가 안 도와주면 뭐 다 끝장이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대한테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블랙핑크 로제 노래 중에 톡식 till the end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가사에도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이렇게 톡식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so manipulating 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심리적 통제와 조종이 그 관계에서 굉장히 유독하고 유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 워낙 자주 많이 소개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스라이팅하고 좀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스라이팅도 일종의 심리적 조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자주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연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관계 내에서 그 상대방의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아주 그 만성적으로 심리적 학대까지 이제 연결될 정도로 자주 사용할 때 그런 표현들을 좀 쓰죠. 저희 나중에 또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스라이팅은 잠깐 다뤄서는 너무 할 네. 얘기가 또 많죠. 다들 좋아하시고. 네. 그 특집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 왜 조종을 하려고 할까요? 심리적 조정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도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자기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있고 또 이제 누군가 내 의견을 따르거나 이럴 때만 마음에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통제는 자신이 이제 불안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작동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제 남이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죄책감이나 의무감이나 이제 불안감을 사용하면서 심리적 조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나는 뭐 괜찮아진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랑과 관심을 좀 요구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말 같은 것들을 뭐 너가 이렇게 해줘야 내가 너한테 이제 조건부로 어떤 뭔가를 뭐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뭐 연락을 끊거나 아니면 걱정을 시키거나 이런 것도 심리적 조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연락이 잘 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이 사람 진짜 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면서 상대방은 불편하지만 계속 좀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이런 관계의 친구가 있었던 게 좀 떠올라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제가 예전에 더 공감 능력이 뭐 좋았다고 해야 될지 네. 혹은 뭐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더 있었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친구에게 정말로 오랜 시간 많이 휘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주다 못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지쳐서 오래전에 이제 관계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관계를 단절했고 지금은 또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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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그래요.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 유형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 4가지 유형은 좀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다 좀 뭐 비슷한 어떤 내용들도 있는데, 이제 하나씩 좀 특징을 지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은 경계 위반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되게 건강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경계가 있는데, 이거를 존중하지 않고 막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에는 뭐 시간이나
시간이나 공간, 감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경계가 있는데 이거를 뭐 서로 막 이렇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침해하고 또 이걸 거절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보자라고 했는데 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지금 니네 집 앞인데 잠깐만 나와 뭐 이런다던가 오늘은 진짜 내가 너무 바빠서 뭐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좀 잠깐 나와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상대방한테 뭐 이런 침범이나 간섭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집에서 혼자 쉴 때 그 쉬는 시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뭔가 소장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좀 피로가 몰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친구 사이에 이런 유형의 친구들 정말로 많죠. 근데 제 지인의 친구 중에 정말로 이런 유형 중에 정말 심각한 그런 친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서 약속이 없다? 외롭다? 그러면 이 친구에게 무조건 전화를 해서 자기의 불안과 외로움을 막 토로하며 나오자, 만나자, 보자, 내가 너희 집 앞으로 갈게. 이렇게 만나줄 때까지.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집에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더더욱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 요구를 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뭐 건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힘들 때 친한 사람한테 밤새 좀 뭐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뭐 마음을 터놓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매번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늦은 밤에 뭐 전화를 해서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 친구한테 자기의 이제 괴로움, 막 연애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 막 매번 무리하게 이제 어떤 부탁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감정들을 계속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바쁘거나 피곤하다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고 또 나의 물건이나 그런 거를 뭐 아무렇게나 막 또 쓰고요. 뭐 물어보지 않고 막 가져간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그 경계를 침범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또 거절하면은 막 이제 화를 내거나 너는 친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이 돌아오고 네. 내가 그쵸.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너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상대방의 죄책감을 또 자극하기도 하죠. 또 너무 과도하게 또 간섭하거나 또 뭐 이제 요구를 거절하면 뭐 분노나 죄책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 요구를 들어주고 나면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소진되는 느낌이 뭔가 들고 휘둘린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이 유쾌한 들잖아요.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익숙해지고 자꾸 반복이 되면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오는 그 상대방에 의해서 이제 경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만 계속해서 내가 이제 그 살펴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내가 이제 그 말을 하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스스로 좀 무기력하다라고 느낀다던가 뭐, 그래, 이제 피곤하니까 요번에는 그냥 좀 넘어가 주자라고 하면서 또 나도 나의 어떤 마음을 좀 들여다보지 않고 또 이렇게 상대방한테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뭔가 약간 그냥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좀 거절하거나 모르는 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상대방의 경계가 약한 케이스도 있고, 내가 또 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라면 상대방이 내 경계를 침범하고 들어오는 거에도 그냥 좀 오케이 하고 용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반복적인 어떤 패턴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이제 상대방한테 아주 많은 어떤 그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나도 거기에 이제 어떤 걸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제 무엇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계를 잘 위반하는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을 이제 나와 이렇게 독립된 어떤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나의 어떤 확장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뭐 나랑 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던가
뭐 다를 거라 별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생활도 침범하고 뭐 삶의 주도권도 뭐 마치 내 일처럼 야, 너 뭐 그런 일 해서 먹고 살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좀 많이 그렇지 않나 하는 아,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게 또 세 번째 유형인 그 비난형과도 좀 연결이 네. 되어질 수 있는데요. 네. 그 세 번째 유형인 비난형은 이제 듣기만 해도 사실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끊임없이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고 마치 심사관, 그러니까 심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교하고 뭐 깎아내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건설적이거나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해서 하는 좋은 조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좀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욕을 쓰지는 않지만 그냥 굉장히 좀 위축되고 혼나는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톡식하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드라마와 캐릭터들이 좀 있죠. 네. 근데 그 한때 화제가 됐던 스카이 캐슬에 그 어떤 아이의 부모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자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부모가 요구하는 그 기준이나 성에 차지 않으면 계속 넌 아직도 멀었어. 한심해 비난만 일삼고 본인이 요구하는 그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려고 자식들의 인정 욕구를 무시하고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좀 차단하고 방해하고 이랬던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이제 더 나은 인생을 살라고 하면서 그 비난을 굉장히 이렇게 정당화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부모님들도 생각보다 또 많이 있으시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칭찬을 받거나 긍정적인 리액션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를 보여줘도 이게 최선이야? 이게 다야? 뭐 더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그런 말로 네,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고 뭔가 판단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트집이 잡히기도 하고 네, 또 타인을 끊임없이 계속 평가하고 재단하고 네, 네. 깎아내리고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인 거죠. 네. 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또 자신의 잘못은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는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만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뭐 네가 제대로 했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뭐 그럴 바에야 뭐 아예 그냥 때려쳐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거나 굉장히 이제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다 상대방의 잘못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내로남불의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유형은 언제나 나는 잘하고 너는 늘 못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또 남에게 돌리고 잘못도 남에게 돌리는 이런 패턴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도 지지해주지 않고 늘 이제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데 이런 유형이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이유의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네. 그 비난형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나르시스틱한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열등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것이 아닌 상대방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투사라고 하는 이제 방어 기제인데, 투사는 뭐냐면, 내가 짜증이 나는데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난형의 사람은 사실은 나 안에 갖고 있는 불안과 열등감이 자기 스스로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남한테 이거를 돌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좀 낮추게 만들고 자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우월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좀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과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엔 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라는 말밖에는 또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은 항상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 일에도 내가 그냥
다 알겠어. 음. 내가 미안해라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니까 뭔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 사람을 음. 만나면 기분이 항상 뭐 좋지 않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게 되기도 하고 음. 네, 그런 패턴의 반복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비난형의 사람을 자주 만나면 아, 내가 뭔가 계속 그 잘못한 것 같은, 음. 혼나고 있는 것 같은 음.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좀 뭐 위축되죠. 음. 뭐 너는 이런 게 음. 문제야, 막 이런 얘기 자주 듣고 뭐 또 일종의 어떤 비난 중에는 너는 이것만 하면 괜찮을 텐데 이런 것도 하나의 비난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얘기만 들어도 좀 피곤하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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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이제 오늘 이야기한 유형들은 좀 다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유형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 나르시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이제 어떤 중요성, 특별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강조를 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에 공감을 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중심 본위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또 자신감이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면에는 굉장히 공허하고 취약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있는 그대로 자신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마음속은 이제 굉장히 공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어떤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거나 뭐 대화를 독점하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막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 내가 항상 중심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음. 네, 그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나한테 요즘 어때? 뭐 힘든 일 있어?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힘들었어. 들어볼래? 맞아요. 하면서 네.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내 얘기는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가 네. 끝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자랑만 듣다가 대화가 마무리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이제 뭐 공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빼앗아 오는 거죠. 그 자기 이야기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더 힘들었고 너가 힘든 거는 별로 힘든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제 흐름을 아예 바꿔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교묘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공감을 받는다기보다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의 이야기로 기승전 이제 자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막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상 또 본인은 타인에게 잘 공감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떤 항상 이제 무대 위에 있는 느낌처럼 군림하고 싶어하고 또 뭐 이렇죠. 나중에 나르시스트에 대해서도 뭐 또 할 네. 얘기가 많으니까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거쳐온 직장들 중에서도 이런 상사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 상사분들은 이 콘텐츠를 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했던 대화 혹은 뭐 제가 그 괴로웠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좀 소름이 돋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아주 빨리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 이제 항상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고 뭐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막 신나고 막 활활 불타오르고 그러는데 남이 얘기할 때는 그게 되게 시큰둥하고 아우도 이렇게 안중이 뭐 핸드폰 보고 있다던가 뭐 되게 지루하다는 걸 온몸으로 비언어적 메시지로 표현을 한다던가 좀 이렇게 하게 되죠. 네. 맞아요. 네. 한숨이 절로 나오시나요? 네. 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좀, 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가 좀 빨리네요.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조종형, 경계 위반형, 비난형, 자기중심형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톡식 피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차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먼저 누군가와 이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 때는 뭔가 이렇게 그 만남을 나갈 때 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 아까 집에 돌아오는 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한지 지쳤는지 아니면 뭔가 뭐 다시는 이제 저 사람 보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나 그 어떤 이제 위축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이 나를 좀 압도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죄책감이나 의무감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그 관계가 나한테 유해하거나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맞아요. 미국의 심리상담사인 케이트 모튼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대방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으로부터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두렵다, 불안이 올라온다. 이제 그런 이제 감정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그 관계가 유발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에 아주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짜 사과로 내가 진심이 아닌데도 그 사람에게 가짜 사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나를 휘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한테 그래도 시간을 내야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만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지 그 사람에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건 좀 잠깐 멈춰서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일방적인 관계도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매번 어떤 관계의 패턴이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은 나를 이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 나타나지 않고 계속 이 관계가 일방적인 어떤 것으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유해한 관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 상대방이 이제 계속해서 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자꾸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톡식 피플 중에서 조종하고 휘두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용하고 얌전하지만 만나면 기빨리는 뱀파이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